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충청북도가 55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장애인 평생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돌봄은 물론 자립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충주 노부부 살인사건 범인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범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원심형이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지자체마다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보니 충청북도가 새로운 아이디어 55가지를 내놨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각종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해마다 심각해지는 충북의 미세먼지. 충청북도 소속 19개 실국이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먼저 환경 산림 분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0여 곳에 1억 원씩 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최근 여수 산단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 측정을 막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연 1회에서 3회로 강화합니다. 또 주요 도로에 고정식 살수장치를 달고 노후 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과 열섬 완화를 위한 숲을 조성합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화석 연료를 쓰는 기업체 통근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대체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전기차 보급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임차 지원 사업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고요.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원 등 아동생활시설 41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한편 화장에 쓰는 연료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도록 화장장 3곳에 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건 수소 시내버스 도입. 대당 가격이 8억 원을 넘지만 가장 적극적인 충주에 내년부터 넉 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충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버스 4대 그리고 충전소 1개소 이렇게 희망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치까지 모두 55가지. 하지만 상당수가 교육과 홍보에 치중돼 있는 데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 2,445억 원의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해야 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장애인도 평생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자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 교육 현장에 이재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텃밭에서 장애인들이 밭고랑마다 꽃차용 식물 묘목을 심습니다. 땅에 뿌리 내린 꽃과 허브들은 올가을 수확해 소비자를 찾아갑니다. 장애인 자립 농업교실로 정신연령이 낮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길러줍니다. 꽃, 땅하고 짚는 거하고 삽하고 물 재미있었어요. 실내에서는 체육교실이 열렸습니다. 라바콘 사이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공을 차면서 민첩성과 정확성을 기르는 기초체력 훈련입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정해진 코스를 완주했다는 만족감에 너도나도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흥미를 이제 많이 느끼게끔 하려고 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저도 많이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건물 교실 곳곳에서 야학이 열립니다. 초중고 검정고시반과 기초문예반, 미술 과목까지 다양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46살 윤태용 씨는 사회복지사 꿈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 가르쳐 줄 때 이거는 좀 이해하시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밌고.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 돌봄은 물론이고 자립까지 도와줘 일석이조입니다. 최근 호응에 힘입어 과목과 수강생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삶을 즐기는 거죠. 다양한 여유라든지 또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의 삶의 질적인 내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은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충북에 있는 장애인은 5만 명이 넘지만 평생 교육시설은 청주와 충주, 옥천에 있는 민간시설 3곳이 전부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차별을 이중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 바로 여성 장애인인데요. 대체로 낮은 학력에 일자리 구하는 것까지 어렵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우리 주변 평범한 여성 장애인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크면서 남자 위주잖아요. 그리고 넌 여자야. 그리고 장애인이면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고 집에 가다 놓고 교육은 물론 밖으로도 안 보내는 그런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한글 모르는 분들 많고. 실제 여성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 기회에서도 배제됩니다.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거나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의 2배 수준. 반면 대학교까지 나온 경우는 그 반대로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2배 많습니다. 낮은 학력은 일자리 구하는 데도 걸림돌이 됩니다. 15세 이상 여성 장애인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하고 임금 차이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여성 장애인 한 달 평균 개인 수입은 60만 3천 원으로 남성 장애인 14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취직하는데 배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물론 없고. 그런데 어디에 가면은 설거지 내지는 그다음에 심부름인 거지. 면접을 보면 그 계약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도 저기가 안 되는 거지. 여성 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을 묻는 설문에서 취업 같은 경제적 문제가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편견과 무시,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마주하는 장벽은 비단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20%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조례를 만들어 전국 최초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계에서는 아직 좀 되게 낯선 대상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그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단양 온달동굴 내부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단과 급격한 경사로를 없앤 무장애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문화재청은 23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단양 온달동굴 공개 구간 450m 가운데 300m에 무장애 탐방로를 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온달동굴 관리 주체인 단양구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접수하고 장애인들이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충주에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피해자의 아들 40대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행 도구 등 직접적 살해 증거가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청주 상담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혁명 정신을 기렸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